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은 콘텐츠를 따로 분산하기보다 여러가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건안전,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꽤 오래 얘기하지 않았는데 한번 점검해볼까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로 해당 리스크는 주식시장에서는 어찌됐든 다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팩터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미리 인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소 시니컬한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밖에 없으나 아무도 어쨌든 3월에 그렇게 단기간에 폭락할 줄 몰랐고 아무도 이렇게 빠르게 5, 6, 7, 8월까지 보이면서 이렇게 강세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나리오 자체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해당 보건안전 팩터 하나만을 두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만 얘기하고 있음을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뭐 폭락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점검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일단 애플의 모빌리티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자료도 함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8월 10일까지의 업데이트된 이동 데이터고요. 전체적으로 3, 4월 이후의 이동 정도를 꾸준히 한국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직도 5월 이후의 이동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모빌리티 데이터 중 미국 차트입니다.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월 들어서면서 쇼크 시기를 지난 이후 5월과 6월까지도 모빌리티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중교통 부분에서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대신에 차량 운행, 드라이빙과 워킹, 도보로 이동하는 데이터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동 수준 자체를 합쳤을 때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국과 미국 차트를 돌아보면서 보고 있자니까 미국은 이 정도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한 이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한국의 배달 문화 혹은 인터넷 쇼핑 문화가 이미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전에 미국같이 휴지 사재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 쇼핑이 워낙에 발달하고 편의점이 정말 곳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자에 대한 상시 접근성이 우리나라는 좋고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칼럼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해당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푸틴이 최근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스푸트니크 V로 명명했는데 근데 문제는 일상 내용과 이상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등록을 해버렸어요. 근데 삼성은 심지어 하지도 않았고요. 여기 얘기 나오겠지만 삼성은 아직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곧바로 백신을 그냥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라서 뭐 북한이 백신 발표한 거랑 뭐가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인증 후 검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개척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세계 최초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조금 편법을 썼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기를 보니까 2차 유행을 암시하는 유럽 국가의 동향을 보고 있지만 이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 칼럼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찾으려니까 지금 없는데 미국 주식장에 참여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본 결과 약 56%가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약간 시장 참여자가 제대로 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은 드는 게 4월부터 6주 뒤에 백신을 생산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따져본다면 이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크고 작은 오해처럼 실제 접종이나 시판까지 이어지는 것과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찍어 놓으면서 그거를 나중에 검증 절차를 간략화해서 그걸 빨리 넘기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미 찍어 놓은 걸 빨리 접종을 시킬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일종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인데 접종이나 시판까지 이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WHO의 마가렛 해리스는 사람들의 백신에 대해서 할리우드처럼 모든 것을 끝낼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빨리 그렇게 쉽게 종료될 거란 예상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안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보이면서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대략 75% 이상의 효과적인 백신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FDA의 발표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자면 약 50%에서 60%, 잘 나왔을 때 60%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그러한 백신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제 컨트롤하는 도구로서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하는 도구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맞고 종식할 수 있는 뭐 데우스 엑스 마키나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킹스 칼리지 연구를 비롯하여서 최근에 리서치가 중국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중화 항체가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해당 리서치를 토대로 본다면 약 3개월 정도마다 T세포나 이 중화항체 수치가 꽤 많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맞아야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 거고요.
건강은 좋으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먼저 마친다고 하더라도 초기 물량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것을 좀 두고 보자니까 계절성을 타느냐 아니냐, 이게 만약에 계절성을 탄다면 얼마나 타느냐, 이것을 토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사를 가져와서 봤는데요. 계절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과 크게 다를 가능성이 높진 않고 백데이터를 넣고 돌려봤을 때 온도와 습도 그리고 확장세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본다면 기온이 내려갈 경우 지금 뉴질랜드가 아마 102일 동안 감염이 없다가 지금 다시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 감염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환기가 비교적 안 좋은 실내 공간에 많이 놓이게 된다는 환경적 변화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조금 문제가 많은 지역이자 가장 세계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최근에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제 팬데믹 상황에 대한 언급들이 사라지니까 마치 이 문제가 방안 속 코끼리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주식이 워낙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지표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미국 내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자는 소폭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의 전환이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온도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기조에 따라서 서서히 사망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약간씩 우려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락다운이 만약에 되더라도 빠른 회복 가능성에 있어서 한국이나 중국 같은 사례가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락다운을 빨리 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큰 충격이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정책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시기가 또 늦어져서 R값이라고 하죠. 재생산 지수가 높은 상태로 락다운이 시작될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재정적 통화적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받쳐줄 거란 기대는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건설 현장에 안전망 깔듯이 밑을 어느 정도 이상의 받쳐주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할 거란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시 경제 수준이 2019년 정도 수준으로의 나이키형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기존에는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겠죠. 다들 다시 또 3분기나 4분기 혹은 2021년에 어닝값에 대한 예상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조금은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의 시나리오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일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중간에 또 팔로우업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당장으로만 보자면 충분히 강세장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시장 환경은 좋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도 양호하고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시장 참여자를 보고 뭘 사는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하이힐드나 회사채를 사는 매수세가 조금씩 늘고 있고 금에 대한 것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임하는 분들께서는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도 지금의 장을 설명해주기에는 후행적인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을 짤막하게 리스트만 좀 띄워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XLP라고 해서 필수 소비재 ETF에 대해서 얘기 드린 바 있고 퍼즈 ETF, 반려동물 ETF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도 했고 아이덱스 레보레토리스라 그래서 동물 진단 장비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로봇 다빈치란 브랜드의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한온 암스트롱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일종의 투자회사 혹은 리츠 그 중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화학과 태양광 그리고 첨단 소재 분야의 기업으로서 시리미티드는 동남아의 아마존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이자 게임 기업 페이먼트 플랫폼으로서 솔라엣지는 태양광 분야에 조금 더 심층된 분석을 했을 때 괜찮다고 봤던 태양광 인버터 기업으로서 봤었고 메드트로닉은 세계 1위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해외 주간 주식 탑10을 볼까 합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의 1주간 해외 주식 중 순매수 결제로 볼 때 1위는 애플이 차지했고요. 2위는 엔비디아, 3위는 원격 의료 ETF인 글로벌 엑스 텔레메드, 4위는 아마존,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 6위는 텔라닥, 7위는 중국의 반도체 ETF, 8위는 리본고 헬스가 차지했고 9위는 테슬라, 10위는 텐센트가 차지했습니다. 의외로 텐센트를 사람들이 많이 매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에는 텐센트는 97%가 중국 내 매출인데 8월 12일 장 기준으로 테슬라 얘기입니다. 어제 기준 매수와 매도를 합친 순매수 순위에서는 12위를 차지했으며 매수만 보자면 2위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요소는 뭐였죠? 어제 하루 매도 순위 1위가 테슬라였습니다. 상승세에 맞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제 1400에서 1500대에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지금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 분들이 많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목요일마다 한국 시간 기준 10분에 발표가 되는데 오늘 발표된 자료는 꽤 엄청난 서프라이즈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측보다 약 15만 7천 건 정도나 더 적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어졌고, 이게 빨강색이 좋은 거, 파랑색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은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고 있고요. 그나저나 여기 차트에는 제가 안 넣었는데 포지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신규로 캐시플로우가 들어왔던 것 중에 한 40%는 투자를 했고요, 60%는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120만 원을 투자했고요, 180만 원은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이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생각을 들으러 오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바른이었습니다.